2011년에 조나단 르루라는 연구자가 그 오디오 AI 분야에서 우리가 진리라고 믿었던 걸 완전히 박살내는 실험을 하나 했거든요. 아, 네. 아주 유명한 실험이죠. 맞아요. 그 아주 선명하게 녹음된 사람 음성 데이터를 가져와서 소리 크기, 즉 볼륨은 단 1%도 안 건드리고 그대로 뒀단 말이죠. 근데 소리 파동의 타이밍만 아주 미세하게 뒤틀어 버렸어요. 상식적으로는 그냥 뭐 원래 음성이 약간 좀 찌그러지거나 잡음이 살짝 섞이겠지. 보통 이렇게 예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결과는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스피커에서 나온 건 사람 목소리가 아니라 완전히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아주 끔찍한 기계음 덩어리였거든요. 네, 소리의 타이밍이 얼마나 무서운 역할을 하는지 제대로 보여준 거죠. 맞습니다. 늘 새로운 배움을 찾아 헤매시거나 오늘 있을 중요한 기술 미팅을 준비 중이신 청취자님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 주제가 바로 이 기이한 실험과 맞닿아 있습니다. 덴마크 올보르 대학교 연구진이 발표한 복소음성 스펙트로그램을 위한 딥러닝 개관, 이 논문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네, 인공지능이 도대체 어떻게 그 시끄러운 카페 소음 속에서 내 목소리만 마법처럼 정제해내는지 그 기저에 깔린 작동 원리를 오늘 제대로 파헤쳐 볼 겁니다. 자, 이 내용을 하나씩 파헤쳐 볼까요? 좋아요. 우리가 흔히 줌회의를 하거나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 쓸 때 누리는 그 깨끗한 오디오 있잖아요. 그 뒤에는 소리를 데이터로 분해하는 아주 정교한 수학적 해부 작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AI한테 이 소리에서 잡음만 지워 이렇게 명령하려면 일단 AI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소리를 쪼개야 하는 거죠. 정확합니다. 그 과정을 단시간 풀이의 변환, 그러니까 STFT라고 부르거든요. 공기 중에 연속적인 파동을 일정한 시간 단위의 조각으로 썰어서 분석하는 거예요. 그 짧은 조각 안에 어떤 주파수가 얼마나 들어있는지 보는 거군요. 네, 그렇게 분석을 거치면 복소 스펙트로그램이라는 2차원 데이터를 얻게 됩니다. 이게 두 가지 핵심 축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 두 가지요? 네, 하나는 방금 말씀하신 소리의 에너지가 얼마나 강한지를 나타내는 크기, 즉 매그니튜드고요. 그게 아까 르르의 실험에서 전혀 건드리지 않았던 그 볼륨 부분이네요. 맞아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 파동들이 어느 시점에 시작되고 끝나는지 알려주는 타이밍 정보. 바로 위상, 즉 페이지입니다. 크기와 위상. 여기서 제가 이 논문 자료 읽으면서 정말 의아했던 게 하나 있어요. 어떤 부분이죠? 1980년대에 오디오 처리 분야 개척했던 연구자들은 이 위상이라는 데이터를 아예 쓰레기 취급하면서 무시했다면서요. 네, 수십 년 동안이나 버려뒀었죠. 사실 데이터가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일종의 착시 현상에 속했던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착시 현상이요? 어쩌다가 전문가들이 그런 거에 속은 거죠? 크기 스펙트로그램을 화면에 띄워보면 사람 음성이 발음될 때마다 아주 예쁜 등고설 같은 패턴이 나와요. 모음 주파수 대역이 막 진하게 칠해지는 게 눈에 확 띄거든요. 아, 그러니까 뭔가 규칙적인 패턴이 예쁘게 딱 보인다는 거네요? 네. 반면에 위상은 수학적으로 각도를 의미해서 마이너스 180도에서 180도 사이의 값만 가집니다. 파동이 진행하다가 180도를 넘어가면 다시 마이너스 180도로 뚝 리셋되어버리는 위상 래핑 현상이 발생하죠. 아하, 계속 리셋슈그리니테 이걸 화면에 띄우면 마치 그 옛날 아날로그 TV, 지지직거리는 흑백 노이즈처럼 보이는 거군요. 그렇죠. 규칙성도 패턴도 전혀 없어 보이니까 당시 학자들은 크기 정보만으로도 음성 패턴을 잡을 수 있고 위상은 그냥 무작위한 잡음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해요. 겉모습만 보고 데이터 본질을 완전히 놓쳐버린 거네요. 제 생각에는 크기 스펙트로그램이 맛있는 스튜를 만들기 위한 재료의 양이라면 위상은 그 재료들을 정확히 언제 냄비에 넣어야 하는지 알려주는 레시피의 타이밍인 것 같아요. 오, 그거 아주 훌륭하고 직관적인 비유네요. 감자 2개, 당근 하나, 소고기 300g 이렇게 완벽한 크기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도 타이밍이 꼬여서 전부 한꺼번에 넣고 끓여버리면 엄청 엉뚱하고 맛없는 요리가 되잖아요. 아까 그 끔찍한 기계음처럼요. 맞습니다. 타이밍이 어긋나면 파동끼리 서로 충돌해서 소리를 깎아먹거나 전혀 다른 주파수를 만들어버리죠. 여기서 매력적인 사실은 연구자들이 무질서해 보이는 그 절대적인 위상값을 그대로 AI에게 던져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 절대값을 안 줬으면 그럼 어떻게 했나요? 위상의 변화량에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시간에 따라 위상이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지를 계산하는 주파수나 주파수 대역에 따라 위상이 어떻게 지연되는지를 보는 군지연 같은 위상 미분 기법을 쓴 거죠. 아까 스튜 비유로 치면 딱 3시 15분 42초에 고기를 넣어라. 이렇게 절대적인 위치를 억지로 외우게 하는 게 아니라 물이 끓어오르는 속도가 정점에 달했을 때 넣어라 하고 상태 변화의 흐름을 가르친 거군요.
완벽하게 이해하셨네요. 그렇게 변화량을 투출하니까 그 지지직거리는 노이즈 속에 숨어있던 뚜렷한 타이밍 패턴이 드디어 AI의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죠. 아하, 이제 소리 데이터의 타이밍, 즉 위상을 추적하는 방법은 알아냈습니다. 근데 여기서 구조적인 문제가 하나 딱 생각나거든요. 네, 어떤 구조적인 문제죠? 크기와 위상을 동시에 가진 이 데이터는 결국 수학적으로 실수와 허수로 이루어진 복소수 형태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는 인공지능 신경망은 다 실수 연산 기반인데 이 복잡한 복소수 데이터를 어떻게 AI 뇌에 쑤셔 넣는 건가요? 그게 진짜 딥러닝 아키텍처 설계의 가장 큰 딜레마 중 하나였어요. 일반적인 AI 모델들은 양수나 음수 같은 실수 기반 수학 규칙을 따르거든요. 활성화 함수만 봐도 음수가 들어오면 그냥 0으로 만들어버려라. 이렇게 엄청 단순한 규칙을 쓰죠. 근데 복소수는 2차원 평면 위의 좌표 같은 거라서 그냥 0보다 작다 이런 개념 자체가 성립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본질적인 차이가 있으니까 아예 밑바닥부터 새로운 뇌를 설계해야만 했어요. 그렇게 탄생한 게 오직 복소수 연산만을 위해 만들어진 복소수값 신경망, 바로 CVNN입니다. 복소수 전용 뇌를 아예 새로 만들었군요. 네, 복소수의 크기를 기준으로 활성화 여부를 결정하는 특수 수학 게이트를 만들고 데이터 분포 맞추는 정교화도 복소 평면에 맞춰서 완전히 새로 짰죠. 수학적으로 보면 데이터 본질을 전혀 안 훼손하고 매끄럽게 오가는 진짜 완벽하고 아름다운 설계였어요. 여기서부터가 정말로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청취자님. 저기요, 전문가님. 그렇게 오디오 데이터에 최적화된 그 수학적으로 아름답고 완벽한 맞춤형 신경망을 발명했으면 당연히 그걸 써야 정상 아닌가요? 이론적으로는 당연히 그래요. 맞죠? 근데 논문을 보면 현재 연구 현장이나 산업계에서는 여전히 기존의 실수값 신경망, 그러니까 RVN을 압도적으로 많이 쓴다고 나오거든요. 이거 앞뒤가 좀 안 맞는데요. 페라리를 만들어 놓고 왜 굳이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출퇴근하려는 건가요? 이거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하는데요. 현실 세계의 제약, 바로 컴퓨팅 연산 비용이라는 거대한 벽 때문입니다. 연산 비용이 그렇게 차이가 박심하게 나나요? 네, CVNN이 아름답긴 한데 복소수 곱셈 연산이 실수 곱셈보다 연산량이 무려 4배나 더 듭니다. 반면에 기존 RVNN은 지난 10수년 동안 이미지 처리 분야 거치면서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 양쪽에서 극한의 최적화가 이루어졌거든요. 아, 가성비랑 속도 측면에서 이미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격차가 벌어져 있었던 거군요. 그럼 실수만 다룰 줄 아는 RVNN으로 도대체 어떻게 복소수를 차리하게 만든 거예요? 일종의 편법이자 훌륭한 엔지니어링이죠. 복소수라는 2차원 데이터를 억지로 분해해서 RVNN에 먹여주는 다중 채널 방식을 고안했어요. 아, 마치 컬러 이미지의 RGB 채널처럼 층층이 쌓아서 처리하는 거군요. 맞아요. 실수부를 빨강 채널에 허수부를 초록색 채널에 집어넣는 식으로 AI를 속이는 거죠. 그리고 최근 제일 잘 나가는 구조가 듀얼 브랜치 아키텍처예요. 신경망 경로를 두 갈래로 쪼개서 한쪽은 크기만 파고들게 하고 다른 쪽은 위상이나 복소수 구조를 전담하게 하는 거죠. 아, 그 두 경로가 층을 지날 때마다 서로 정보 교환하면서 합치는 거군요. 연산 비용은 확 낮추면서 성능은 챙기는 그야말로 철저한 실전업주 근육의 승리네요. 맞습니다. 덕분에 청취자님 스마트폰이 줌 회의 중 노이즈 캔슬링을 하면서도 불타오르지 않는 거기도 하고요. 맞아요. 자, 비용과 효율성 문제를 해결해서 가렵고 강력한 뇌를 만들었어요. 근데 제가 보청기를 끼고 화상회의를 하는데 AI가 연산 꼼꼼히 하느라 2초 뒤에 소리가 들리면 어떡하죠? 아무리 결과물이 깨끗해도 딜레이가 생기면 통신에서는 완전 쓸모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지연 시간, 즉 레이턴시 문제가 바로 이 분야의 다음 전장이었습니다. 아까 소리를 썰어서 분석하는 STFT 과정 말씀드렸죠. 거기서 딜레마가 하나 발생해요. 어떤 딜레마요? 주파수를 정확히 파악하려면 파동을 담는 그릇, 즉 윈도우 길이를 길게 잡아야 하거든요. 그래야 파장이 온전히 담기니까요. 근데 윈도우가 길면 데이터가 버퍼에 찰 때까지 시스템이 멍하니 기다려야 하죠. 바로 여기서 알고리즘 지연이 생깁니다. 그 윈도우의 딜레마 완전 음악 퀴즈랑 똑같네요. 노래 5초 들려주면 무조건 맞추지만 5초나 걸리고 0.1초 들려주면 대답은 빨라도 틀릴 확률이 치솟는 거잖아요. 이 정확도랑 속도 모순을 어떻게 극복했어요? 첫 번째 해법은 비대칭 윈도우 기법이었어요. 분석할 땐 창문을 크게 열어서 데이터를 충분히 받고 합성해서 밖으로 내보낼 땐 창문을 아주 짧게 닫아버리는 거죠. 들어올 땐 무겁고 정확하게, 나갈 땐 빠르고 가볍게 처리해서 지연 시간을 깎아냈어요.
오, 엄청 영리하네요. 하지만 진정한 돌파구는 미래 프레임 예측이라는 기술에서 열렸습니다. 네. 미래 프레임을 예측한다고요? 발생하지도 않은 소리를 어떻게 알아요? 이거 마치 미슐랭 3스타 셰프가 홀 주문 패턴만 쓱 보고 손님이 다음 요리 주문하기도 전에 주방에서 미리 불 올리고 고기 굽기 시작하는 격 아니에요? 와,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AI가 딱 그 셰프랑 똑같은 짓을 해요. 소리 파동이 무작위가 아니라 물리적 관성이 있거든요. 모음 같은 소리는 특정 주파수 궤적을 그리면서 이어지고요. 아하, 과거 데이터 흐름을 분석해서 다음 파형을 찍어 맞추는 거군요. 네, 이 궤적을 보아하니 1밀리초 뒤엔 이런 파형이 올 거다 하고 찰나의 순간에 찍어버리는 거죠.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이 예측 기술 덕분에 지연 시간이 무려 4밀리초, 즉 0.004초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세상에, 4밀리초요? 인간이 눈 깜빡이는 것보다 훨씬 빠르잖아요. 네, 인간 뇌로는 아예 인식조차 불가능하죠. 이 숫자가 진짜 대단한 게 이제 딥러닝이 서버실을 벗어나서 보청기나 무선 이어폰 같은 아주 엄격한 하드웨어 제약 속으로 완벽하게 스며들었다는 증거거든요. 와, 효율적이고 엄청 빠른 뇌를 현실에 심었네요. 자, 그럼 뇌는 완성됐고 남은 건 이 모델을 어떻게 훈련시키느냐 문제잖아요. 근데 청취자님, 이 AI가 훈련 과정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꼼수를 부린다고 해요. 위상을 맞추라고 채점권을 붙였더니 아예 시험지를 찢어버린다면서요? 네, AI가 진짜 엄청 교활합니다. 초기에는 모델한테 위상 오차를 줄여라 이렇게 단일 목표만 줬거든요. 근데 위상이 워낙 꼬여있고 변화무쌍해서 맞추기가 너무 까다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이 어떻게 했나요? 오차를 0으로 만들려고 아예 소리의 크기, 즉 매그니튜드 자체를 0으로 꾹 억눌러 버린 거죠. 소리가 완전 무음이 되면 위상이 어떻게 틀어지든 전체 오차는 0이 되니까요. 잡음 깎으려 했더니 귀찮아서 그냥 볼륨 자체를 꺼버린 겁니다. 와, 옛날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 쓰면 개 짖는 소리 날 때 제 목소리까지 푹푹 끊기고 물 먹은 소리처럼 먹먹해지던 게 다 AI가 꼼수 부려서 볼륨을 죽여버린 거였군요. 이거 어떻게 고쳤습니까? AI가 절대 못 빠져나가게 평가 기준을 사방에 깔아버렸죠. 다중도메인 손실함수라는 걸 도입해서요. 스펙트로그램, 시간축, 실제 파형, 크기, 위상 이걸 동시에 교차 검증해서 꼼수를 원천 차단했어요. 그리고 압축이라는 아주 중요한 훈련 기법도 추가했고요. 압축이요? 소리 크기를 줄인다는 뜻인가요? 에너지 불균형을 평탄하게 맞춰준다는 의미에 가까워요. 인간 음성이 주로 저주파의 에너지가 엄청 몰려있고 발음을 선명하게 해주는 고주파는 에너지가 약하거든요. AI는 편식쟁이라 점수 따기 쉬운 저주파만 학습하려고 해요. 아, 그래서 어떻게 했죠? 0.3이라는 거듭 제곱 계수를 씌워서 거대한 저주파 에너지는 꾹 누르고 바닥에 깔린 고주파 에너지는 확 끌어올렸죠. 식판을 평평하게 만들어서 골고루 학습하게 한 거예요. 와, 꼼수 맞고 편식 고치고 이런 지독한 훈련 거쳐서 TF 그리드넷 같은 놀라운 화자본리 아키텍처가 나온 거네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면서요?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 바로 생성형 AI가 등장했다고요? 네, 지금까지가 잡음을 깎아내는 조각가였다면 이제는 없는 소리를 그려넣는 화가의 영역입니다. 확산 모듈이나 겐 같은 기술이 오디오에 도입됐죠. 호스트 소리 원본 일부가 날아가면 아예 상상해서 그려넣는다는 건데 그래서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솔직히 청취자 입장에선 AI가 빈 공간 상상해서 채운다는 게 약간 섬뜩하게 들리거든요. 환각 증상도 있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그게 생성형 AI의 양날의 검이죠. 화자가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인위적인 숨소리를 훅 만들어내거나 이상한 옹알이 같은 발성 아티팩트를 뿜어내기도 하거든요. 무섭네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결하고 있나요? 그래서 최근엔 하이브리드 디퓨전 모델에 집중하고 있어요. 기존의 깎아내는 방식, 즉 분별 모델로 원본 뼈대랑 진실된 구조를 단단히 잡아둡니다. 그 위에 확산 모델을 투입해서 오직 잃어버린 미세한 질감만 살짝 덧칠하도록 제한하는 거죠. 아하, 다중도메인 손실함수가 여기서 그 상상력이 폭주하지 않게 꽉 붙잡아두는 무거운 닷 역할을 해주는 거군요. 완벽합니다. 상상력을 발휘하되 철저하게 현실 흐름 안에서만 창조하도록 통제하는 것이죠. 상상력의 한계를 정해주는 안전장치네요. 자, 청취자님. 오늘 우리 복잡한 오디오 데이터 바다를 아주 깊이 탐험했습니다.
쓰레기 취급받던 위상 데이터가 사실은 소리 맛을 결정하는 궁극의 레시피 타이밍이었다는 걸 배웠고요. 네, 복잡한 복소수 데이터 처리하려고 완벽한 이론 대신 RVNN이라는 철저한 실전 가성비를 택한 묘수도 아주 인상적이었죠. 미래를 예측해 지연 시간 4밀리초로 줄여버린 마법과 손실함수로 AI 꼼수 차단하는 훈련법, 그리고 마침내 빈 공간 상상에 채우는 생성형 AI 경지까지 도달했습니다. 이 모든 게 겹겹이 쌓여서 우리가 누리는 깨끗한 디지털 오디오가 된 겁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그 깨끗한 한마디 뒤에 이토록 치열한 수학적 투쟁이 있다는 게 연구자로서도 참 경이롭습니다. 자, 심층 탐구를 마치기 전 청취자님, 이 질문 한번 깊이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AI가 위상을 복원하고 잃어버린 소리까지 창조하는 원리를 배웠습니다. 네. 만약 이 기술이 극도로 발전해서 공간의 물리적 음향 특성을 소스 코드처럼 마음대로 재조합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이 방구석에서 대충 녹음한 풍범한 음성에 런던 로열 알버트 홀 한가운데서 노래한 것처럼 완벽한 위상과 잔향을 부여해 조작할 수 있다면 말입니다. 법정에서 귀로 듣는 오디오 증거의 진실성을 우리는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요? 당신의 귀는 과연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까요? 오늘도 끝없는 지적 호기심으로 배움을 멈추지 않는 청취자님을 응원합니다. 이 질문이 오늘 여러분의 통찰을 한 뼘 더 깊게 만들어주길 바라며 저희는 다음 심층 탐구에서 더욱 흥미로운 지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계속해서 탐구하십시오.